やれやれ。助けてください。これで満足か。どこが可愛いんだこんなやつ。さっさと出ろ。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입니다. 주인공 사이키 쿠스오는 원퍼맨의 사이타마 같은 치트급 힘을 가진 세계관 최강자로 초능력하면 대충 생각나는 모든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옮기거나 고개를 돌린 풍압만으로 전방 100m를 갈아버리는 평범한 능력부터 시간여행을 하거나 전 인류를 세뇌한 후 유전자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엄청난 능력까지, 사이키는 마음만 먹으면 지구를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된다면 세계를 지배하거나 악을 물리치는 히어로가 되거나 하렘을 건설하거나 염동력을 이용해 여자아이를 놀래키는 등 입이 떡 벌어지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이키는 초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이키는 인생의 그 어떤 즐거움이나 성취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힘 조절에 실패하면 학살극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초능력이 들키지 않도록 조용한 학교 생활을 보내겠다고 결심한 사이키는 평범한 아싸 남고생을 연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태는 같은 변태가 알아보는 것처럼 사이키가 평범한 남고생이 아닌 것을 캐치한 같은 초능력자, 교내 최고 인싸, 재벌 2세, 갱생한 양아치, IQ가 200이 넘어가는 천재, 그냥 바보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사이키와 친해지게 되고 이들 간의 케미로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 이 개그 애니의 주 내용입니다. 별이 5개입니다. 본작에 돋보이는 장점들은 크게 5개입니다. 별이 5개.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보편적인 소재와 주제, 코미디 장르에 최적화된 다양한 캐릭터, 코미디 장르에 최적화된 전개 속도, 초능력이라는 소재의 활용, 기타. 코미디는 호불호가 갈리기 쉬운 장르 중 하나입니다. 블랙 코미디와 부조리 코미디는 호불호가 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코미디 유형으로 둘 다 주제에 관련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개그 취향도 맞아야 합니다.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심슨 가족과 일본 문화에 대한 지식과 병맛 코드가 취향이어야 하는 팝팀 에픽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달리 사이키 쿠스오는 장르가 일상 코미디에다가 보편적인 소재와 주제를 가져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다. 은혼과 코노스바 같은 타 인기 개그 애니들은 일본 문화 패러디나 색드립이 매우 많아 배경 지식과 후방주의가 요구되지만, 사이키 쿠스오의 경우 패러디는 아주 가끔씩 나오는 수준이고 성적인 농담이 매우 적어 見てんじゃねえよよろすか。キャは覗かれた側のセリフだ。 왼손으로 코 파고 오른손으로 엉덩이 긁으면서 집안 거실에서 대놓고 봐도 되는 정도입니다.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고 지금까지 본 일본 애니가 진격의 거인, 스파이 패밀리, 목소리의 형태 딱 3개밖에 안 본 제 어머니도 거실에서 재미있게 같이 볼 정도로 호불호가 크게 갈릴 수밖에 없는 코미디 작품 중에서 호불호 안 갈리고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 모두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服従しろさもなくば。おいミキ今餌をやるから。ミキなんだその顔は。牙全部抜けたようなファンシーな顔になってるぞ。 좋은 코미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코미디는 시청자가 뒷 내용을 예상해버리면 재미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장르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즉 반전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작품은 반전에 특화된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인공인 사이키 쿠스오는 세계관 최강자이지만 약한 척을 하거나 기행을 보이는 친구들을 귀찮아하지만 친구들이 공경에 처하면 무조건 도와주는 츤데레로 상황 반전에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랜도 리키는 더럽고 기분 나쁜 행동들을 자주 보여주며 무능해 보이는 바보 캐릭터이지만 신체 능력이 매우 높은 유능한 모습과 가끔씩 의리 넘치는 쌍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메라 치사토는 당장 내일 과로사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양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朝の新聞配達や牛乳配達、夜のガソリンスタンド、中華料理店、ファミレス弁当や造花作りの内職、ベビーシッター、家庭教師、全部辞めさせられちゃうの。むしろやめさせるのが優しさか。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훌륭한 소녀 가장으로 보이지만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각한 수준의 식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짐승 같은 캐릭터입니다. 同じ人間同士、ちゃんと分かり合えるのよ。人間同士には見えないがな。 아이우라 미코토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가벼워 보이는 인상을 가진 갸루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자신의 예지 능력으로 타인을 도와주려 하는 상냥한 인물입니다. 사이키의 어머니는 상냥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화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사이키의 아버지는 한심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상사 구두 핥기 권위자로
前靴舐めるの下手になったな 존경할 점이 하나도 없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신혼부부로 보일 정도로 배우자와 사이가 매우 좋아서 맨날 싸우는 제 부모님과 달리 자녀의 정서 발달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아들을 자신의 배우자만큼이나 사랑하는 좋은 부모입니다. 言ってんじゃねえか暇なちったこれもダメかあーこれもダメみたい。なんだ今なんで叩いたアイスピックよ。鋭利なやつならいけると思ったんだけど。刺したのねえ刺したの 사이키의 외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애정 표현을 절대 안 하는 옛날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스카도 한 수 접고 갈 극도의 츤데레로 손자에 껌뻑 죽습니다. 見れるのかお待たせおじいちゃんもうあんまジロジロみんなバカ浴衣姿の孫がどんな妄想だこれいよいよ俺にボールが回ってきたかこれがどういうことかわかるか最近お前は終わりってことだやれやれこいつの弾に当たるのか食らいやがれメテオスパークジェノサイドボールえい 카이도슈는 중2병 환자로 가오를 잡으며 강한 척하는 남자이지만 초이 남동생보다 약한 세계관 최약체입니다. 쿠보야스 아래는 카이도와 반대로 약한 척을 하며 겉으로는 가장 정상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직 양아치로 수없는 사선을 넘어왔으며 おい返せよ 일반인 중 최상위권의 전투력을 자랑합니다. 테루아시 코코미는 세계관 최고의 미소녀로 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모두 그녀의 미모에 홀리게 됩니다. 이러한 초능력급 미모로 카페 점장에게 99.70803% 할인을 받거나 お会計6850円で私が払います。そうなのじゃあ200円かなそんなに安いんですか？あ、私クーポンも持ってます。じゃあ20円だ生まれ変わったら美少女になりたいものだ 세계관 최고 바보 낸두조차 그녀 앞에서는 갑자기 목소리 깔고 폼자는 남고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意外っすね寺橋さんがラーメンなんて誰なんだ君は 미모에 맞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그녀의 연기로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넘보는 후발주자를 비웃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인기를 얻기 위해 동급생의 신상 정보를 암기해 모두에게 호감을 받으려 합니다. 自分号変えた？見ただけでわかるもんじゃないだろあれキャッシュカードの暗証番号変えた？オフしてる場合じゃない 하지만 신체를 멋대로 투시하는 사이키에게 그녀의 미모가 통하지 않았고 사이키의 무관심한 행동에 화가 났지만 私の美貌が通じないなんてあるわけがないわ。あんなぼーっとした顔で心技臭くてどこか影があってミステリアスで全てを見透かしたような目をしてるやつなんかに 쓰레기 줍기에 진심인 위선자 쓰레기 캐릭터 쓰레기에 줍는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고미 히로시 등 やめられないんだよギャンブルが 반전에 특화되어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극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시청자는 뒷 내용을 예측하기 힘들어집니다. 반전되는 요소는 없지만 매력있는 다른 캐릭터로는 유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람인지 귀신인지 확인하기 위해 스킨십을 하다가 일찍 성에 눈 떠버린 변태 쓰레기 토리스카 레이타 中村まなみ得意種目はクロールです。1年田上美奈子スイミングスクールに6年通ってました。2年取りつかれいこおっぱいが浮きますなみなさい佐伯くん私の出番増やして。 출연이 적고 크리스찬 베일급의 체중 조절 능력을 가진 평범한 여고생 유메아라 치오 なんでもお申し付けください。 성폭행 전과가 있고 다른 동물 캐릭터에게 작품의 마스코트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며 ちょっとこいつのマスコット人生終わらせてくるにゃそれ食ったらお前のマスコット人生も終わるからな 자신처럼 귀여운 고양이는 인간보다 상위 종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깨달은 나르시스트 고양이 앰프가 있습니다. 助けてくださいおはよう5月10日生まれで血液型が大型の金子くんおはよう。どんな挨拶だよ 코미디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추론족 사고를 요구하는 앤소니 제슬닉의 개그를 제외하면 Kid, like 12 years old. Parents nailed a 25-pound crucifix to the wall right above her bed. About 2 weeks later,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 crucifix falls off the wall and leaves a 2-inch gash in the back of her dad's head. 스토리를 전개하는 빌드업이나 반전으로 웃음을 주는 결말에 해당되는 펀치라인이 길어지거나 시청자가 개그를 이해하는데 긴 설명이 필요할 정도로 어렵다면 재미는 반감됩니다. 여운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려지는 슬픈 씬과 반대로 코미디는 깊게 생각하면 어이없는 점이 많기 때문에 깊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그가 웃기지 않더라도 전개 속도가 빠르면 바로 다음 개그로 빨리 넘어가 시청자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작의 감독 사쿠라이 히로아키님은 이 점을 잘 캐치해 빠른 속도로 대사를 말하도록 성우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캐릭터들의 말하는 속도가 보통 애니의 1.5배 정도가 돼버리니 이에 맞춰 전개 속도도 빨라지고 타 작품이 2문장 대사 7시간에 3-4문장의 대사를 쳐버리니 일본 애니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제작된 영상 작품 중 최고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대사량을 자랑합니다. ちゃんテニス部の部長だったんだけど勝ちにこだわりすぎるあまり他の部員が重さを感じて全員に逮捕されたことがあったの。だから友達が少なかったの。長いなお前の記憶
いやはやなかなか緊張しますね。なんといってもこれから共に輝かしい青春時代を過ごすクラスメートとのファーストコンタクト。子供のように硬くなるのは仕方ないと言えば勉強しないと決まったらそれを変えるのはなかなか難しい。確か初等効果って心理学では言うらしいですけど。 정말 장르에 최적화된 전개 속도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ああそうか。これギャグアニメだもんな。どんなに変わっても意地に仕立てばいつも通りか。 체중을 실어 공격하는 드롭킥을 맞고도 다음날이면 아무렇지도 않거나 좋은 것을 봤을 때 코피를 흘리거나 옷이 찢어지는 선까지가 만화적 표현 또는 허용의 마지노선입니다. マジ最悪だぜ。このメガネもぐるぐる線入ってて前見にくいしよ。それ漫画的演出じゃないんだ。 아무리 만화라도 현실에 기반해서 제작되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와 달리 사이키 쿠소의 재난은 초능력을 활용해 한계가 없는 수준입니다. 학원물 스토리 전개의 주요 소재인 방학, 문화제, 체육대회 같은 학교 이벤트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기 위해 거대 화산의 폭발로 일본이 멸망한다는 위기를 부여했고, 이 화산을 막을 시간을 벌기 위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작중 고등학교 2학년을 5번이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키의 초능력을 활용해 무인도 조난, 시간여행, 포스트 아포칼립스 등 별 기상천외한 스토리 전개가 가능합니다. 아이우라나 토리스카 같은 초능력자 캐릭터를 추가하거나 ご指名ありがとう。してませんけど。お前すっげえ可愛いな。からかわないで。照れてるのますます可愛いじゃん。あーやばい我慢できない。キスしたい。待って鳥塚くん。拒むことは元ホストすげえな。 동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키의 능력을 이용해 동물 캐릭터를 추가하는 점은 보편적인 소재를 가진 타 개그 작품과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力加減を忘れてい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っごいは強いんですね。コービー。いや、お名前教えてください。終わりだ。救助は来ない。俺たちはこの忘れられる島で一生生きていくしかないんだ。だがこんなところで生きられるわけがない。すぐに食料の底をつき極限状態に追い込まれるから試合が始まるんだ。追い詰められ方が半端じゃない。 살면서 정말 많은 개그 작품을 봤지만 사이키 쿠소의 재난만큼 대중성, 캐릭터, 전개 속도, 다양성 등 모든 측면에서 이만큼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작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작은 총 56화로 구성되어 있고 넷플릭스에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